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수율 자체로 보면 숫자로 우리가 수율을 찍어보면 코니컬이 낮게 나와요. 대부분 그래요. 근데 맛을 보면 아닐 때도 있거든. 왜 그러냐면 코니컬 버는 굵은 볼더라고 하는 입자가 큰 애들이 많아요. 어쨌든 작은 애도 표면에서 다 꺼내고 물론 표면 안에 한 100마이크론까지 들어가서 꺼낸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굵은 애도 표면만 써. 내부는 사실 추출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상대적인 물을 똑같은 40g을 추출했다라고 물을 38g 썼다고 그냥 가정을 하고 2g은 고형물을 추출했다라고 우리가 만약 가정을 하잖아요. 그럼 실제로 얘는 코니컬 버는 굵은 입자는 이 표면에서 자기가 낼 수 있는 오버 해가지고 계속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면에서 물은 똑같이 지나가죠. 표면적의 절대량은 코니컬 버의 표면적이 훨씬 적어요. 물은 똑같이 써. 그럼 사실 오버 익스트랙션 얘는 일반적인 플랫의 표면적을 가정했을 때. 근데 수율을 재보면 얘가 맛은 오버인데 측정된 물리적인 거는 표면은 꺼낼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도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저는 하나 여쭤보고 싶었던 게 제일 모순을 많이 느끼는 게 딱 남은 게 압력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압을 계산할 때 특정 면적에 지나간 물의 양이 곧 수압이다. 그러면은 유량은 수압이 돼요. 유량이 많다는 거는 수압이 높다가 되더라고요. 그 정의를 찾아보니까. 근데 이게 커피에서 통용이 안 돼요. 엄청나게 많은 머신을 다 다뤄봤을 거 아니에요. 어떤 애는 늦게 나오고 어떤 애는 누르자마자 나와요. 그러면은 유량이 많은 거잖아요. 빠르다기보다. 유량이 많았으니까 공간을 빨리 채우고 압을 걸어버린 거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압력이 더 높은 거냐? 근데 압을 만졌을 때 맛에서 드러나는 변화는 그것과는 달랐어요. 어떻게 혹시 다르셨어요? 보통 이제 저압을 써서 아시겠지만 압이 낮아지면은 그 탁해져요. 똑같은 세팅인데 압을 시간은 좀 변할 거고. 네. 그 시간이 유의미하게 안 변하는 선까지에서도 거기에서만 테스트를 한다고 해도 약간 그냥 진짜 쉽게 얘기하면 그냥 정말 탁해져요. 근데 반대로 이 적정점에서 올라가면 전체적인 맛의 그 인텐시티가 갑자기 올라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맛이 자극돼. 그래서 그거를 맛보면서 맞추는 거거든요. 드라이버로. 이거 좀 탁하네? 올리고. 맛의 강도가 세네? 내리고. 해가지고 그때 아마 맞추는 거 보셨을 거예요. 물이 빨리 차서 추출이 빨리 되는 그거는 날카로움의 차이가 있지. 그거는 정확히 접촉 시간이거든요. 그 맛을 그걸 만들어내는 거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게 에스프레소의 역학적 그 추출 구조적 한계인데 윗면과 아랫면이 절대 똑같이 물이 닿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윗면과 아랫면에 만나는 물의 그 시간이 길면 길어질수록 차이가 나면 날수록 커피 맛은 좀 더 둥그러지거든요. 무슨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돼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랑 별개란 말이에요. 제가 느꼈을 때 저는 저의 문제 발견은 무조건 센서리예요. 그냥 이것만 진실이에요. 저한테. 나머지는 다 추정인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느꼈을 땐 두 개는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유량이 압력은 아니다. 네. 네. 이게 도무지 해결이 안 돼요. 압력하고 유량 그리고 유속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해야 되는데 압력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게 예를 들어서 펌프 앞에 굽하면 실제로 커피펌은 굽화가 안 걸리잖아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은 압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압력 정의는 아까 잘 말해주셨죠. 단위 면적에 누르는 힘을 우리가 압력이라고 하는 거고 근데 압력이라고 하는 거를 대부분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실제로 커피퍽이 받는 압력을 압력이라고 부르진 않아요. 물리적으로는 뭐라고 하면 차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수두부 압력과 실제 나올 때 압력이 다르잖아요. 근데 유량이 만약에 적어요. 똑같이 구바예요. 그럼 실제로 실측되는 커피의 차압은 구바를 달성을 할 수가 없어요. 리스트레토는 커피컵을 엄청 눌러서 나오는 거니까 펌프가 낼 수 있는 최대 압력에 수렴하게끔 나와요. 그러면 유량은 굉장히 적어지겠죠. 그러니까 차압이 커지면 물이 없는 거예요. 블라인드 바스켓 딱 걸면 바로 탁 쳐서 구바 이상으로 걸리잖아요. 근데 유량이 만약에 적은 상태다. 이건 압력과 유량이 조금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벌어지는 건데, 유량은 초당 나오는 부피, 그러니까 100ml에 0.1ml라고 하는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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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ml라고 하는 게
혹은 무게를 유량이라고 하는 건데 초당 유량을 적게 주입을 해버리면 커피퍽은 분명히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분쇄도 탭핑도 똑같이 했어. 근데 유량이 먼저 투입이 되고 압력은 아직 형성이 안 됐죠. 유량이 적으니까 이 차압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를 측정을 해보면 얘는 압력이 머신 펌프는 우리는 구바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구바까지도 원래 유량이 생기면 구바가 안 걸려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정상 추출 구바 펌프 세팅에 리네아 PB 구바했고 실측해보면 얘는 8.5바 정도 만약에 걸린다. 차압이 8.5바다. 퍽이 받는 게. 유량은 근데 거기에서 얘를 지글러 사이즈 되게 적게 시그널리처럼 한 0.5까지 막 줄였어요. 그럼 유량이 적어지죠. 압력은 똑같아. 주는 압력. 근데 여기에서 유량이 적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까 제가 커피 퍽에서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공급과 그 투과성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커피퍽의 압력을 되게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 스펀지라고 봤을 때 스펀지를 압착을 시킬 수가 있죠. 세게 그냥 손을 딱 누르면 압착이 돼요. 그럼 공급이 굉장히 적어질 거예요. 그 상태에서 무언가가 그 스펀지를 투과하려고 하면 굉장히 투과하기 힘들어져요. 공급 자체가 적어졌으니까. 근데 스펀지가 있는데 물을 천천히 주입을 하면 공급을 뭐가 메우냐면 물이 메우게 되는 거예요. 공급 자체가 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커피퍽의 저항이 당연히 바뀌겠죠. 물이 먼저 들어가 있으니까. 커피퍽이 압착되는 게 아니라 물은 이 비가압성 매질이라 그래서 압축이 안 돼요. 그러니까 물을 먼저 채우느냐, 채우기 전에 유량이 굉장히 많아 버리면 머신에 굽하지만 이 커피퍽에 걸리는 이 압력 차이가 차압이 굉장히 높아져 버려요. 그래서 간은 똑같은 분쇄도 세팅인데 또 유량이 큰 머신은 버튼 누르자마자 딱 걸려버려요. 물이 커피층을 투하하기 전에 헤드스페이스를 먼저 물이 빨리 채우고 압력이 높이 형성이 돼버리고 그 압력이 커피층을 물이 투과하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커피퍽을 압착하는 데 써버리는 거예요. 커피퍽의 저항이 커져버리죠. 그리고 압력도 실제로 더 큰 차압이 생겨버려요. 유량이 없으니까. 근데 저압으로 만약에 유량이 적은 지글러를 쓰면 천천히 적시고 물 공급이 압력이 빌드되기 전에 물 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커피퍽의 저항을 줄이게 되겠죠. 그러면 압력이 차압 자체가 8.5바까지 빌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슬레이어 니들밸브 존나 쪼여놓으면 되게 어이없는 압력에서 떨어지잖아요. 맞아요. 예. 그리고 저항 자체도 유량이 만약 슬레이어 같은 니들밸브가 자체가 저항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머신이 9바 세팅이어도 9바 최종 아무리 가늘려도 9바까지도 못 도달할 때도 많아요. 아예 안 돼.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유량? 지금 하셨던 얘기는 이 압력과 이 저항값에 따른 실압력 맞아요. 실압력이라고 표현하니까 차압, 델타 P라고 하는 압력. 네. 그런 부분인데 이제 제가 머릿속에서 혼동되는 건 유량과 유압이 동일한 게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압력을 생각하면 우리 구바잖아요. 구바 항상 물을 구바로 준다라고 생각했는데 관로가 작아진다고 생각을 하면 압력이 크게 생기죠. 차압이 저항이 크다고 생각해요. 관이니까 커피퍽이면 너무 복잡해져요. 아까 제가 말씀한 것처럼 엄청 복잡한 일이 생기는데 빨대하고 여기 똑같아. 펌프는 다 구바를 줘요. 그러면 압력이 더 크게 걸리는 건 얘가 더 크게 걸리죠. 이게 펌프가 있고요. 이게 전단이고 이게 후단이라고 보거든요. 이 두 가지 압력 차를 측정을 해서 차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델타 P라고 하는 건데 관로가 크면 사실 펌프는 9바까지 낼 수 있는 애지만 9바가 안 걸려요. 물 계속 흘러가니까 유량이 많으면 압력이 낮아지는 거죠, 실제로. 네. 근데 유속을 또 이야기를 하자면 유속은 얘가 굉장히 느려요. 얘는 유량이 굉장히 압력도 크고 유속도 빨라지죠. 유속은 말 그대로 속도의 단위가 달라요. 그래서 미터 퍼셉도 속력이잖아요. 유속도 유량은 그람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네, 초당 여기서 여기까지 몇 미터 거리를 이동하는 게 유속인 거죠. 그러니까 유량하고 유속은 좀 다르죠. 바스켓에서 저항이 적어지면 유량은 되게 많아질 수 있지만 커피 입자와 입자 사이에 유속은 느려지는 입장인 거예요. 커피가 천천히 물을 지나가면 문제가 없죠. 뭔가를 하잖아요. 근데 엄청 빠른 속도로 가. 그러면 커뮤니케이션 못 하는 거예요. 뭔가를 주고 싶어도 그냥 물은 지 갈 길을 가요. 우리가 유량과 유속을 정확히 구별을 해야 되는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빠르게 추출되면 유량이 많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유속은 되게 느린 거예요, 사실은. 입자 사이에 유속은, 입자 표면에서 유속은 되게 느려요. 심지어 유량이 많잖아요. 그러면 여기 정지해 있어요. 물의 흐름이 아예 없어요. 이 계면에서는 그런 유체 속도가 다 다르거든요.
큰 강에 홍수가 났을 때 중앙부로 엄청 빠르지만 가장자리는 거의 0에 수렴하는 거랑 같은 입장. 이해되시죠? 그래서 유량, 유속, 압력,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차압 이런 것들 다 복합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해를 할 수가 있고 저런 것들도 사실 거기에 다 그런 어떤 관점들이 있는 거예요. 입자가 굵으면 유량은 많아질 거라 생각하는데 유속은 측정해보기 전에 몰라요. 유량이 엄청 빨리 돼서 얘는 엄청 빨리 추출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 커피 입자 옆에서 보면 물이 안 흘러가는 거랑 같은 맥락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용어 정의가 되게 중요한 게 이런 개념을 정확하게 갖고 있으면 이제 보는 눈이 확 달라질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되게 좋은 접근인 거예요. 아까 추출도 디스트리뷰터에서 똑같은 게 있어요. 제일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내가 생각했던 거랑 다른 현상을 만날 불일치가 일어나면 원인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잘못 알고 있었을 수도 있지만 여기서 실제로 다른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 그게 계속 지금 발전하고 있어요. 커피 이론들도. 네, 그 압력이랑 그러니까 모터 펌프가 쏘아내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야, 너 지금 여기서 아름답게 끝내고 갈 수 있었는데. 아니야, 이거에 대해서는 진짜 이게 항상 설명할 때마다 막히고 왜냐면 이거에다가 그러니까 결국 이제 모터 압력을 만지지 않나요? 물론 머릿속에서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 모터를 압력을 만지는 건 밀어주는 힘이니까. 그래서 압력을 뭐 찾아봤더니 뭐 평방미터당 지나가는 물의 양 뭐 해가지고 유량이잖아. 그래서 유량은 뭐 유량이 많으면은 그럼 압력이 높은 거야? 근데 그럼 얘는 압력이 높은 거야? 똑같은데 내가 느끼는 관능적인 거는 똑같은 건데 이거는 그냥 물량만 많은 건데. 그 접근이 커피 자체의 압력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펌프의 압력을 생각을 해버리니까 커피가 가변 저항이라는 거를 생각하면은 이제 이해가 되는 부분이 그게 달라져 버려요. 커피 압력을 낮추면 커피가 할 수 있는 일이 사실은 압력은 에너지이기도 하거든요. 힘이니까. 그러니까 커피에 뭔가를 할 수 있는 힘이 적어진 상태인 거예요. 근데 압력이 강해지기만 하면 그런 건가? 달시의 법칙이라고 해서 뭐 압력을 높이면 원래 초출되는 유량도 늘어나야 돼요. 그 일리나 이런 데서 연구를 해보니까 커피를 똑같이 가라는데 압력을 높이면 원래는 다르시의 법칙은 압력을 높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는 힘을 세게 누르면 물도 많이 나와요. 그렇지. 근데 커피가 가변 저항이기 때문에 분쇄를 계속 어느 순간 가늘게 해버리니까 투과도 잘 돼야 되거든요. 왜냐면 압력과 유량만 생각하면 이 모래에서는 그게 먹혀요. 자갈이나. 압력을 많이 주면 물이 많이 나와. 압력을 낮추면 물도 적게 나와야 돼요. 맞아요. 근데 커피는 압력을 어느 순간 많이 주다 보니까 커피퍽이 압착이 돼서 유량이 오히려 감소해버리는 현상이 생겨버려요. 근데 모든 커피에서 압력을 무조건 높이면 유량이 감소하는 게 그렇게 아니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 네. 왜 그러냐면 그게 눈으로 보이니까 커피퍽이 굵으면 상관없어. 굵으면 다르시의 법칙 쪽으로 가요. 많이 압력을 세게 하면 당연히 펄펄 나와. 근데 커피 입자를 가늘게 해서 커피퍽이 저항을 복합적으로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리면 압력을 올려버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커피퍽의 압착이 새로운 변수로 작용을 해버려요. 전제 조건, 다르시 보면 전제 조건은 층의 압력이 안 변하는 거. 자갈하고 모래는 그렇게 잘 변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커피가 되게 복잡한 거. 그리고 압력을 올리면 또 채널링도 발생을 해요. 네. 그래서 적절한 유량이 중요한 거. 그러려면 프리인퓨전 같은 아까 전에 어떠한 압력을 급격하게 주는 것보다는 점진적으로 주는 프리인퓨전의 어떤 효과가 필요해서 머신들이 지글러 같은 걸 사용을 하는 거죠. 옛날 레버 머신은 지글러가 없었어요. 레버를 당기면 챔버 자체로 물이 그냥 유입이 돼서 확 쏟아진 다음에 진짜 많이 나왔어 그거. 근데 물이 많지만 압력은 되게 약하죠. 그렇겠지. 그때 보일러 압력이기 때문에 레버 스프링 압력이 걸리기 전까지는 보일러 압력 거의 1.2바에서 5바 정도로 미는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적재는 물은 많이 유량이 엄청 많아. 순간 유량이 엄청 많잖아요. 확 쏟아지니까 지글러가 없으니까. 근데 천천히 적셔지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게 하자마자 레버를 탕 올려버려. 그러면 팍 이제 걸려요 압력이. 그 바늘이 팍 올라가요. 근데 쭉 당겨놓고 탁 올리잖아요. 그러면 아까는 블라인드 필터 걸었을 때 같은 압력이 빌드가 됐다면, 그러니까 프린퓨전 안 주면, 근데 프린퓨전 주고 나서 올리면 압력이 아까보다는 그 차압이 낮아지는 거예요. 스프링 장력으로 생기는 압력 힘은 똑같은 거예요, 사실. 근데 커피퍽이, 그러니까 압력은 측정되는 지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강물이 엄청 지나가요. 뭐 홍수가 지나가. 압력이 없어요. 저항이 없으니까. 손을 대면 막 압력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 개념에서 압력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약간 이거는 조금 그러니까 사실적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 좀 궁금한 게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만약에 압력이 얘가 좀 이상하다라고 했으면 그 압력을 만졌겠죠. 머신이 다른데 난 똑같이 표현하려고 했고 그거를 세 개를 봤을 때 다른 머신이라는 거지? 다른 머신. 근데 똑같은 압력으로 느껴져요. 저는 얘는 모터 압력이 비슷하다 세 개가. 그럼 난 이대로 가겠다. 내가 먹었을 때. 네, 먹었을 때. 예, 저는 이제 그런 접근 쪽으로 하니까. 근데 첫 추출이 다를 수가 있는 거죠. 머신이 다르고 느꼈을 때는 압력은 다 똑같은 거다라고 느꼈는데 네. 드웰 타임이라고 하는 첫 방울이 떨어지는 그 시간까지 걸리는 그게 다를 수가 있느냐를 물어보시는 거죠. 그쵸.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은 그 순간부터 어쨌든 그 첫 방울이 어떤 이런 여러 복합적인 것 때문에 실제로 어떤 작용을 통해서 이게 많다 적다 유량을 말할 수는 없으나 만약에 제가 느끼고 있는 그 압력이 비슷하다는 게 맞다고 한다면 세 개가 유량은 어쨌든 다른 거네요. 그러니까 추출 유량이라는 게 있고요. 그죠? 위에 채워주는. 그래서 그걸 머신 유량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네. 아까 압력도 커피가 실제로 받는 압력이 있고 머신이 주는 압력이 있잖아요. 맥스값. 그러니까 유량도 저는 두 가지로 되게 많이 설명을 해요. 커피포를 하나도 안 걸고 버튼을 다 눌러. 그럼 쫙 쏟아지잖아요. 맞아요. 그거는 아무런 압력이 없을 때, 백프레셔가 없을 때는 자기가 낼 수 있는 최대 유량을 낼 수 있어요. 지글러에 해당하는 유량인 거죠. 이미 지글러는 그 전에 압력을 받고 있어요. 그게 표시가 되기도 해요, 머신에서. 우리가 딱 누르자마자 구바가 탁 올라가는 머신들 있잖아요. 걔는 지글러 앞에 지금 구바가 걸려있다라고 하는 거고, 뒤에는 압력이 하나도 없는 상태. 이건 머신, 그러니까 머신의 압력이고, 지금 나오는 유량은 머신 유량인 거고, 커피를 만나버리면 유량은 추출 유량으로 바뀌어버려요. 왜 그러냐면 지금 예를 들어서 뭐 빅토리아 아르두이노 같은 경우는 유량이 적잖아요. 머신 탁 눌러도 30초에 막 한 200ml 가까이 그 정도가 나와요. 그럼 머신 유량이 굉장히 적어. 근데 그러면 자연적으로 프리인퓨전 기능이 얘는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만약에 그냥 추출 시간만 맞추겠다라고 하면 커피 저항을 얘는 더 많이 줘야 돼요. 커피를 더 가늘게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여기 이 머신에서는 커피가 가늘어져 있을 가능성이 커요. 왜냐면 유량이 그 압력을 상쇄하는 역할을 좀 해줘요, 자연적으로. 근데 머신마다 사실 원래 좀 다른 느낌이어야 되고 압력이 똑같다 해도 이것 때문에 추출이 되게 많이 바뀌거든요. 근데 관능적으로 비슷하다고 느끼신다라고 하면 그 커피가 압력과 추출의 영향을 사실적 덜 받을 수 있는 커피일 수도 있어요. 저런 커피가 사실 머신이 저거는 사실 압력 특정해 보면 굉장히 압력이 적게 걸려요. 그러니까 이게 버튼을 눌렀을 때 예를 들면은 우리가 유량 체크할 때 이제 눌러놓고 뭐 몇 초에 받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상 그 속도로 헤드 스페이스가 차고 있는 건데. 맞아요. 근데 걔네들이 차는 속도는 다른 건데 네. 제가 느끼기엔 압력은 똑같다는 거예요. 퍽의 정이 똑같다고? 네, 모터 압력은 똑같은 것 같아요. 그건 그럴 수 있지 않나? 근데 그거는 근데 이게 정이랑 달라요. 그건 그러니까 압력의 느낌은 그냥 박연영 대표님의 어떤 그 느낌으로 판단하는 거지만 실제 압력은 쉬워요. 펌프 압력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으니까 세팅을 하면 구하라고 인식할 수 있죠. 근데 유량이 발생을 했어요. 유량이 많다라고 하는 거는 압력이 적다라는 거. 이거는 완전히 반비례. 차압이 크면 유량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퍽의 압력은 다를 수가 있어요. 유량이 바뀌고 실제 추출되는 유량은 어떻게 되냐면 똑같아요. 추출되는 유량은 첫 방울이 떨어졌을 때부터 마지막 방울까지를 양을 재고 그 추출 시간을 재면 돼요. 그럼 저런 식으로 추출의 각 구간별 속도는 다르지만 전체는 그래도 몇 그램 퍼 세크로 우리가 나올 수 초당 유량으로 바꿀 수 있어요. 평균 유량처럼. 근데 그걸 재보면 어떤 퍽이 실제로 얼마의 압력을 받았는지도 사실 알 수 있죠. 빠른 시간에 빨리 많은 양이 추출됐어. 그럼 유량이 많잖아요. 그럼 압력은 낮은 거예요. 퍽의 차압이 낮은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압력이 비슷한 느낌이야 라고 하는 거는 이제 박연영 대표님이 우리가 물리적인 압력 말고 본인의 어떠한 압력에 대한 그런 개념이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죠. 뭐 그게 틀렸다라고 보기보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헤드스페이스의 그 차오르는 그러니까 버튼을 눌렀을 때 나오는 물량은 네.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했을 때는 세 개가 만약에 차오르는 속도가 다르다면 네네. 모터 압력이 다르다는 거네. 아까 전에 제가 지글러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네. 구바로 똑같이 세팅을 하더라도 네. 지글러 사이즈에 따라서 유량은 바뀔 수가 있어요. 아, 네. 그 제가 듣고 싶은 네. 대답이 똑같이 그거였습니다. 구바로 이 게이지는 다 구바예요. 지글러구나. 네, 지글러뿐만이 아니라 이 안에 관이 많으면 많을수록 저항이 많아져요. 그래서 똑같은 구바가 아니라 저항이 많이 걸려. 근데 압력이 네. 측정하는 거는 이 제가 말씀드린 지글러는 네. 이 머신 그룹 헤드 안에 있는 그쪽에서 지글러뿐만이 아니라 머신 펌프가 여기 있으면 펌프 바로 뒤에도 수많은 그 솔레노이드 밸브 안에도 다 지글러 역할을 하는 소형 제트들이 들어있어요. 젯이 들어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있어야 수치를 읽어내거든요. 압력 게이지 바로 뒷단은 대부분 그 솔벨들이나 저항체가 있어요. 그래야 이 펌프 세팅을 했을 때 이게 몇 반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유량이 바뀔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똑같은 머신인데 유량이 다르다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이 안에 오기 전까지 유량을 저해하는 어떤 요소들이 더 많다. 그리고 사실 그거는 펌프 안을 조금 더 올려야 되는 거죠. 똑같은 차압을 만들려면. 그럼 유량이 많아질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 되게 이해하기는 쉽지 않은데, 근데 다 경험적으로 이 데이터를 경험적 데이터를 쌓아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용어 정리가 항상 중요한 거예요. 그럼 다 이해되실 거예요. 아니 그러면 여기는 유량은 많지만 유속은 낮아서 용해 수율이 높은 거예요. 저건 수율로 단순히 볼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EC 플로우는 수율도 이야기를 하자면 사실은 농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EC가 벨카피터가 EC를 쓰잖아요. 네. EC는 전기가 잘 흐르는지 네, 네. 여부만 판단하는데 이 EC를 언제 주로 많이 썼냐면 1980, 90년대 쪽에 SCAA 당시에는 그때 보면 저희 부인 컨트롤 차트가 있었잖아요. 그 왼쪽 보면 TDS가 적혀 있는데 ppm도 같이 적혀 있어요. 네네. 그럼 예를 들어서 1.0%면 1000ppm이라고 적혀 있어요. 사실은 실제로 고용분 양을 재보면 10,000ppm이거든요. 근데 1000ppm이라고 적혀 있단 말이에요. 왜 그랬냐면 그 당시에는 굴절기 같은 툴이 없었기 때문에 뭘로 측정을 했냐면 진짜 벨카 필터가 재는 저 EC 전도도 수질 측정하는 도구로 재요. 그래서 수질 측정하는 도구도 그 안에 성분이 많다 적다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전기가 얼마나 잘 통하는지 안 통하는지만 나타내는 건데 그걸 환산을 해줘요. 근데 물 같은 경우는 그냥 전기 전도도에 한 0.5나 이렇게 곱하면 그 TDS가 얼추 맞아요. 근데 그걸 커피에 써봤더니 한 1000ppm이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찍어보면. 근데 잘 보세요. 물이 100ppm이 나오는데 커피를 찍으니까 1000ppm이 나오면 10배 차이밖에 안 나잖아요. 그럼 말이 안 되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왜 그러냐면 그럼 측정이 잘못됐느냐? 측정은 정확해요. 커피에서 전기가 통하는 성분이 한 10%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항상 10%가 똑같진 않아요. 어떤 커피는 더 로스팅에 따라 더 잘 통할 수도 있고 안 통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 당시에는 1000ppm이라고 잘못된 지금에서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걸 쓰다가 이제는 그걸 단위를 바꿨거든요. 하지만 그 개념이 불필요하냐? 그게 아니라 실시간으로 재기가 되게 좋은 개념이었기 때문에 벨카 필터도 EC를 갖고 온 거죠. 그래서 저 EC 플로우도 같은 맥락으로 저게 수율을 무조건 전체를 대변한다고 사실 말하기는 조심스러워요. 어느 정도 성분이 지금 많이 나오고 적게 나오고를 양에다가 같이 넣어서 유량하고 농도가 이만큼인데 양도 이만큼 있어요. 그러면 전체 총량은 더 지금 뭐가 성분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저런 것들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압력이 굉장히 중요한 수출이 있고 그런 커피가 있고 압력이 영향이 적어도 유량과 다른 분쇄도로 아까 말하면 유량이 많다라고 했을 때 유속도 생각을 또 해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되게 복합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저 그래프만 갖고 이게 유량 때문에 이렇게 지금 성분이 많이 나왔다라고 보기는 쉽진 않죠. 제 경험상으로는 로그를 계속 보다 보면 진짜 지극히 일반적으로 추출을 하면 한 18에서 20초가 되면 EC 그래프도 떨어지다가 갑자기 이렇게 평탄화되기 시작해요. 니은자로 형태가 허리에서. 근데 그때 유량도 보면 멈춰요. 상승 구간이 멈추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변곡점들이 그런 식으로 나타나는 게 판단이 되는 거죠. 근데 그때 일반적으로
후반 유량이 한 2나 2.5나 요 사이에서 안정화되잖아요. 이게 여기가 4.5가 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키운 것도 키운 거지만 실제로 유량이 그러니까 유량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시초출 시간이 52.9g이 나올 때 15초 정도밖에 안 걸린 거죠. 그러니까 총 유량은 후반 유량이 훨씬 많지만 평균 내도 저 자체 평균 유량 자체도 많은 거죠. 그러니까 압력도 낮게 추출이 되는 거죠, 실제로. 커피 입자들은. 멀리 갔다. 나는 너무 좋은데 우리 피디님 얼굴이 어두워졌다. 이거 거의 지금 어디서 자르지? 이걸 씨. 저 존나 놀라운 얘기 하나 알려줘요? 이 새끼 아직 안 했어. 저는 금방 끝나. 근데 여기서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충분히 되게 아니, 이거 좋은 봐야지. 꼭지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뭐 니 거만 다 갖고 가네? 아니 기억할게. 나 이제 내가 잊지 되게 않고 좋은 센스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모양새가 그렇게 됐는데 내가 잊지 않고 이 모든 걸 기억하고 아니요. 모양새가 그렇게 됐지만 그래요. 좀 아름답게 또 그래요. 네. 가면서 영상 통화해. 네. 일어나지 않을게. 또 뵙겠습니다. 예. 내가 건강하고 안녕하세요. 대회 얼마나 잘하나 보게. 이거 계속 갈 수 있어요? 네.